안녕하세요. 임동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온라인 수업 2장 두 번째 수업 내용에서 이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2장 두 번째 수업에서 하지 못한 물속 이산화탄소 농도 및 그리고 물의 pH 계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속에 있는 산소 살펴봤고 이제는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쭉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물속의 이산화탄소는 앞에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요 약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약산의 효과를 내는지 쭉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이산화탄소는 공기에서 공급되고 또 유기물질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생성도 되죠. 우리 첫 시간에 1주차 때 이런 탄소의 순환에서 이산화탄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약산인 이유가 요 이산화탄소가 요 이온화 생성물인 요 탄산수 이온과 요 탄산 이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방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물의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미네랄들은 탄산 이온의 염으로 퇴적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CA가 있을 때 뭐 CA, CO3 이런 형태로 솔리드 형태로 침전이 되면서 가라앉게 되고 또 퇴적이 되죠. 또 뭐 조류는 생물량의 합성을 위해 CO2를 당연히 이용하겠죠. 뭐 요거는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중요한 평형상수 값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의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두 반응을 기억을 하고 그때의 평형상수 값을 암기하세요. 암기. 우리가 평형상수 값을 화학물질에 따라서 다 암기할 필요는 없죠.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값과 이 값 두 개 정도는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식을 보면 요 aqueous 특별하게 요 CO2만 요 aqueous AQ를 붙여놓은 이유는 CO2는 물에 녹기 전에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요 CO2 가스 형태로 존재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AQ를 적어놨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H 플러스라든지 또 요 HCO3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요 AQ란 말이 붙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편의상 다 뺐고 요 CO2 같은 경우만 가스랑 그리고 수용액상에 있는 녹아있는 요 형태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이 단계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 그러면 CO2가 물에 녹으면 이런 HCO3-가 생성되고 또 H 플러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맞죠, 이게. 그때 평형상수가 이런 값을 나타내고 또 요 바이카보네이트 탄산수 이온은 이렇게 H 플러스를 한 번 더 방출해서 탄산 이온이 되고 그때의 평형상수는 이런 값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평형상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화학 시간에 우리 전공 필수 과목인 물리화학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식을 다 유도를 합니다. 자, 환경화학 시간에서는 그 유도된 식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반응물 A 그리고 반응물 B가 만나서 CD의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화학 평형 상수는 K로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때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요 줄이 세 줄이라는 것은 완벽한 definition, 완벽한 정의라는 말이죠. 요 A가 가지고 있는
또 중괄호는 뭡니까? 유기물이 아닙니다. 중괄호는 활동도죠. 활동도.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활동도입니다. 요 활동도 A가 가지고 있는 요 활동도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활동도를 곱하고 그리고 CD의 활동도를 곱한 B로서 요 K가 정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 활동도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유효 농도입니다. 유효 농도. 이게 왜 유효 농도라고 하냐면 요 활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 활동도 계수가 있습니다. 즉 A라는 물질이 있으면 요 활동도 계수가 존재를 하고 활동도 계수에서 요 A가 가지고 있는 요 몰 농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요 A, B 그리고 CD는 A, B, CD는 물에 녹아 있는 용질이죠. 용질. 그 용질의 경우에는 그 용질이 가지고 있는 농도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적든 크든. 그렇지만 그 물속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도를 100%다 효과 있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물속에 2가, 3가, 4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가스를 가진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면 뭐 2가의 또는 1가의 어떤 화학종이 뭐 어떤 특정한 농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농도를 다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이온들의 방해를 받아서. 근데 그 활동도 계수가 방금 말한 활동도 계수가 방금 말한 그런 이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겁니다. 즉 활동도 계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도 계수가 1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도의 100%를 다 유효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용질이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도의 영향을 다 발휘하는 상황, 즉 이상적인 상황은 굉장히 묽은 상황이라는 거죠. 농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K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한 것을 어떻게 가정하냐면 이 활동도 계수를 다 1로 본다는 겁니다. 즉 용질의 농도가 너무 높지 않고 굉장히 묽은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K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A, B, 그리고 C,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관점에 의해서 활동도 계수를 1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요 K는 요 화학종의 몰 농도로서 다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서 만약에 물속의 기체가 아니라 가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스일 경우에는 요 분압을 쓰게 되는 거죠. 요 몰 농도 대신에 분압을 대신 씁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 요 반응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반응 물질에 만약에 물이 있다. 물 같은 경우 자,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A, B, C, D는 다 뭡니까? 용질이죠, 용질. 물에 녹는 물질. 근데 물은 용매입니다, 용매. 용매의 역할을 합니다. 그 용매 중에서 일부가 반응을 하긴 하지만 용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한 용매일 때의 활동도를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순수하다는 것은 아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의 순수한 액체의 활동도를 우리가 1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 속에 뭐 이런 다른 발행 물질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발행 물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물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거의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행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물 같은 용매는 활동도를 다 1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은 활동도 개념에서 1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평형상수에서는 물은 평형상수에서
뭐 농도라든지 다른 활동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뺀다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고체일 경우에도 순수한 고체일 경우에도 활동도가 1로서 계산해서 반응 K 평형상수 계산해서 우리가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만약에 요 앞에 개수가 있다. 개수가 A 개수, 그리고 B 개수, 그리고 C 개수, D 개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수로 올라가죠. A, B, C, D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 환경화학 시간에서는 요 화학평형 K는 그 화학 종이 가지고 있는 몰 농도 또는 기체라고 한다면 요 분압을 가지고 평형상수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므로써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얼마만큼 녹아들지 그리고 그로 인한 물의 pH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와 평형 상태에 있는 물에서의 CO2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이때 대기에 있는 CO2는 우리가 390 ppm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게 지역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다르지만 계산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 값을 고정으로 해놓고 앞으로 쭉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기체에 있는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기상에 있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의 분압에 비례하죠. 비례할 때 상수가 뭡니까? 이게 헨리 상수죠. KCO2. 그래서 이 값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3.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몰 퍼 AT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요 분압이죠. 분압. 자, 그러면 대기 중에 0.039%라고 한다면 대기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대기압은 얼마죠? 1atm이죠. 대기압은 1atm. 그러면 1atm에다가 단순하게 0.039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피비가 얼마다 또 뭐 요런 걸 얘기할 때 요 데이터의 기준은 뭐냐면 건조 공기입니다. 건조 공기. 건조 공기라는 건 뭐예요? 수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 1atm 요 1atm이라고 하는 1atm 여기는 대기압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증기를. 자, 그러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1atm을 그대로 요 부피비에 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0.0313이라고 하는 이 값을 빼주는데 이게 물의 부분압입니다. 요거는 25도씨에서 물의 부분압을 나타내는 기압입니다. 물 부분압. 글씨가 좀 미안합니다. 자, 25도씨 물 부분압. 글이 잘 안 써져요. 자, 25도씨 물 부분압인데 요 0.013 요 값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물이 포함되어 있는 1atm에서 25도씨 뭐 우리가 보통 다 계산은 25도씨에서 하니까 물 부분압을 빼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게 뭐다? 요게 건조 공기라는 거예요. 요게 건조 공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에다가 요 값을 곱해줘야지 요 이산화탄소의 건조 공기일 때의 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꼭 까먹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에 넣으면 되죠. 넣고 하면 몰 농도가 나오고 그 몰 농도가 나오면 몰 농도는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하면
요 이산화탄소는 1몰당 44g이죠. 이거 다량 환산하면 여기 미리그램 퍼 리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대기와 평형 상태에 있는 물의 pH입니다. 자, 대기와 평형 상태라고 평형 상태에 있는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 속에는 요 CO2가 녹아져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응식에 따른 KA1 값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pH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종 중에서 어떤 화학종을 찾아야 됩니까? H 플러스 이온을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요 평형상수에서 KA1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즉, 요 반응물이 내려오는데 CO2의 몰 농도와 그리고 물은 우리가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H 플러스 그리고 HCO3 마이너스가 각각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CO2 농도는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CO2 농도는 우리 앞장에서 계산을 했죠. 그게 몰 농도 그리고 우리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다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몰 농도를 써야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화학 종이 있습니다. 자, 그게 요 값이 정해져 있는 딱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자는 변수는 이거죠. H 플러스. 자, 그런데 요 농도를 보면 지금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요 H 플러스랑 HCO3는 H 플러스가 1몰이 만들어지면 HCO3도 1몰이 만들어지고 또 H가 뭐 X몰이 만들어지면 요 HCO3 마이너스도 X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몰수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농도를 H 플러스를 우리가 X로 두게 되면 이게 농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X 제곱항이 되겠죠. 그래서 H 농도는 값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루트를 제곱을 씌워서 풀면 pH가 H 플러스가 이 정도의 농도가 나옵니다. 저 농도는 당연히 몰이겠죠. 자, pH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pH는 P가 들어가면 P는 어떤 우리의 약속이죠.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pH라는 것은 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요 H 플러스 농도를 넣어주면 이게 5.62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순수한 물은 우리가 중성 pH죠. 중성은 pH가 얼마입니까? pH 7이죠.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녹아드니까 즉 대기에서 우리가 390 ppm의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하니까 CO2가 pH가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5.6으로 바뀌었죠. 이 말은 CO2가 물속에서 산의 역할을 하고 약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약산이라는 건 뭡니까? 산이라는 것은 프로톤,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감으로써 탄산이 만들어지고 탄산이 탄산수소이온 그리고 탄산이온으로 바뀌면서 H 플러스를 방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은 물속에 있는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산소가 있음으로써 유기물을 얼마만큼 산화시킬 수 있을지 다른 말로 유기물이 있을 때 얼마만큼의 산소를 소모할지에 대한 계산을 했고 그리고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게 되면 물속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화학종의 농도가 얼마인지 또 그로 인해서 물의 pH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